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그 남북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시적인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유지되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공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측의 평화통일운동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장 부분부터 또 실천적인 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또 될 수밖에 없고 관련돼서는 이 오늘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선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먼저 좀 질문을 받고 또 2024년도의 정세 전망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을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부분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그 유튜브로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괄로 확인을 해서 또 발제하시는 분들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묵이 이어지고 계시는군요. 그 발제 오늘 전원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상세한 분석이 있었고 또 국제적인 여러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포괄적인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분석과 관련해서는 워낙 내용 자체가 좀 전문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아마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보고 또 과거와는 또 다른 이제 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도 익히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 분석과 또 국제 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 제일 크게 와닿는 이 대사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북에서 대사변을 이야기한 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가로서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어떤 투쟁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고민들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두 분께 다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예. 대사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몇 분 질문 좀 더 받고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 질문이 더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선 답변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장창준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 대사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7차 당대회 때는 통일대전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저는 두 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현재의 이제 북의 기본 인식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 문제는 즉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국을 미제를 몰아내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제와의 지금 싸움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 인식 그리고 미제와의 싸움에서 북이 승리하면은 그 자체가 통일이다. 즉 통일이라고 하는 대사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일의 대사변의 의미를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대란소 관련해가지고 통일 정책은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통일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단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미제와의 싸움이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새로운 질서, 어떤 뭐 구질서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인류사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결국은 어떤 새로운 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구체제와 신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 위기, 이런 위기들은 저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이 터널은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우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체제인 거죠.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내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나 군사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남 사회에서도 미국의 군사 정책, 한반도에서의 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북 정책 정책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그걸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모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좀 이후에 특성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말하는 대사변의 남쪽에 많은 분들이 너무 거기에 많이 해서 눈 도와지 이렇게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북이 대사변 한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평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전쟁을 통해서 평정한다는 건 그 자체가 통일입니다. 그냥 통일되는 거죠. 뭐 그 위에 이제 어떻게 조치를 남쪽에 맞게 하느냐는 그 뒤에 얘기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전쟁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결국은 자주 정권이 등장해야 돼요. 그죠? 자주 정권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만이 기존의 체제 붕괴나 또는 정권 붕괴나 체제 통일을 주장해왔던 세력이 정권 잡지 않고 평화 통일과 남북 화해 통일을 주장하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그런 자주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을 몰아내는 것, 미국에 나가야 되는 과정이 전제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어서는 전쟁의 위험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현재 역사적 과제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데 우리가 많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현재의 전쟁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반미 교양을 대중화시키고 또 반미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대중화시켜서 그 속에서의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정치 세력들이 보다 더 많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등장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도 그러한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세력들이 반미 교양을 대중화시키고 반미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정권을 실제로 실제로 정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길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장래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의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비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실적인 경로로 올려놓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른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또 민족의 자주적 입장에 기초해서 단합된 역량으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하는 기본 원칙과 노선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뭐 아까 얘기하신 긴 터널을 사실은 지나야 하고 또 전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넘어야 할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이기는 한데 또 저희의 현실에서 그것을 넘어서고 또 새로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더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뜬금없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올해 남쪽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두 분 다 이제 발장 과정에서는 그래서
누가 불씨가 돼서 나올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총선에 이제 특히 이제 3월달이 되면 원래적으로 남쪽에는 한미 이제 군사를 크게 해왔었는데 이것을 불씨가 되거나 해서 혹시 총선이 뭐 남쪽에서 연기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진보적인 어떤 이런 스피커가 국민들이 전달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 관계가 잘못 해석이 되고 해서 문제의 해법을 잘못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아까 했던 이런 거를 좀 국민들에게 어떻게 스피커를 크게 해서 좀 전달하고 국민들의 속에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막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좀 해법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두 분께 다 말씀.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연기 가능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유튜브에서 현재 정세를 일종의 해방 직후의 전쟁 직전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것인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의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인과관계 제대로 알리는 스피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초점을 어디로 둘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언급이 없으셨던 부분 두 분 다 언급이 없으셨는데 대남기구의 정비라고 하는 입장으로 볼 때 남측에서 운동단체들의 변화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총선 당연히 만약에 그 전에 4월 전에 뭐가 터지면은 여기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총선이 될까 안 될까 이거보다는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서 이건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 해방 직후와 이제 비교랑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총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까지 지금 시기를 앞당겨가 빼가지고 비대위 안치 정도로까지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패배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는 그들로서는 무언가 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안에서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전의 위기, 현재의 정세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당연히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 정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이어서 그래서 해방 직후 혹은 이제 50년, 40분 50년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50년 6월 전쟁 터지기 전에 총선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게 유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에도 공안 탄압이 있었고 이제 한번 지금도 예견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승리 사활에 걸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조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역량에서의 큰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북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만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전쟁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저는 북이 이번에 대란으로서 역시나 저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전쟁을 막겠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한 고도의 지금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지 못하면 뭐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인데,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전쟁을 막는 데서의 북의 뭐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비상이 높아졌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이거 이상하게 높아졌다. 이거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마도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무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어쩌면은 북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물자 구축해가지고 뭐 후퇴하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고요. 통일교육 그 대남기구 정비 관련해서는요. 아마 이제 뭐 한 번의 회의로 완료가 되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 이제 대남기구는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이제 그 질문의 요지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뭐 6.15 공동위원회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담겨져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6.15 뭐 실천 남측위원회 해외 측위원회가 기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대 범민련 운동에서 6.15때 왔었지만 범민련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다만 좀 당장에 뭔가 좀 그 3자 연대의 역할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통일교육은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통일의 본성에 맞는 통일교육으로 좀 전면 재정비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저는 2021년, 21년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15 이후에 우리의 통일 교육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북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좋아요. 경제가 뭐 미적인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북의 뭐 지하 자원과 남의 뭐랑 이제 이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통일 교육에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차지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통일 교육은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통일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통일의 근력들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제 과거의 고전과 같은 이런 의미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으로서의 미국이 어떤 존재에 현재 미국과 우리 손정호 본인이 여러 차이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가. 능히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미국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러한 방향의 통일 교육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 범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 짧게 말씀드리면, 총선이 연기될 수 있죠, 전쟁이 나면. 근데 이거는 어쨌든 총선 때문에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의 총선이 그 뭐 총선에 이승만이가 졌다고 해서 전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과 뭐 연관성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총선이 지구 이구가 갖고서 뭐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4월 이전에 전쟁 위험이 곧 높아지면 당연히 총선이 연결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평화통일 교육의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은 뭐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북발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을 바로하는 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분단의 원흉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 미국을 바로하는 사업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서는 이 진짜로 일반인들 많이 만나보면, 제 주변에 많이 만나보면 미국은 여전히 좋은 나라고 천사 같은 나라고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미국 철수하면 뭐 미국 철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진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와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그저 별로 아버지가 진당하면 집안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미군이 나가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미 교양을 대중화시키는 사업을 정말로 요즘에 저희 워메리카 운명 다 보셨죠? 워메리카 운명을 올해는 전국의 노조와 농민의 모든 지역, 마을 단위, 집집마다 다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한 세미나, 교양, 또 회원 모집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각 단위에서. 그리고 반미 투쟁을 올해 7월달에 미군 부대 포위 운동을 지금 재개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식들을 확 바꿔나가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수동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진공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양 사업들을 어쨌든 통시대공도 열심히 할 텐데 작으니까 큰 데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남기구 정비 문제는 통전부는 당 조직이고 조평통은 이 정부 조직인데 이 두 조직을 다 기구를 다 해체 내지 정리한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남쪽에서 활동하는 통일기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같이 얘기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특별하게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가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옛날도 물론 어려웠잖아요. 옛날도 어려웠고 그런데 어쨌든 잘 주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해외 측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교육 평화에 관련해가지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사교육이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분단사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승리의 역사, 투쟁의 역사, 그러니까 외세와 싸우면서 이겨왔었던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요즘 서울의 봄 등등 노량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 관련해서는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처절한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 왔는가. 요즘 젊은 친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좀 그런 구체적 역사적 내용들을 많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서울의 봄이 유행하면서요. 이제 서울의 봄을 보면은 유사한 영화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보통 주군역 때 그런 이상하게 표현하지만 그래도 기본 역사 교육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학교 공교육 체계 안에서 역사 교육에만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어가지고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 교육과 통일 교육을 좀 접목시키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좀 이제 마무리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질문이 좀 있긴 한데 아까 가능성의 여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전쟁의 어떤 북측의 전쟁 승리 또는 통일의 가능성 또는 평화 통일이 자주정권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이 정치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과제라고 하는 측면 또는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 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반영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청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의견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의견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두 분 발표하시는 분들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역으로
손정보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정상준 부장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또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진짜로 500년의 서방의 지배, 특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들의 아주 횡포하고 흉포한 그런 지배 질서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빠르게 진짜 각 나라의 주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 나라의 인민들이 보다 더 잘 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사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좀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결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보다 더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갖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는 이런 의식을 갖추는 그러한 대우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전하고 교양하고 확대해 나가는 사업들을 이제 아주 크게 규모 있게 벌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록 지금 시작은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목적 식성을 가지고서 같이 서로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가능성 뭐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난감한 질문이에요. 하면 이제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몇 프로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뭐 전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들으면 이제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 몇 프로다, 뭐 51%, 40%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듭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은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 이전에 어떻게든 내 아이나 내 부모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송을 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 가능성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굉장히 위태로운 전쟁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어떻게 다 모아서 어떻게 이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싸울 것인가, 저는 결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라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박성이 더 좀 우선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그런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정상준 연구원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군사훈련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 이미 군사분계에서 모든 지역과 해상에서 지금 포격훈련이 시작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도 뭐 2, 3월 총선 앞둔 시기에 역대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지금 매해 경신하면서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한 170일 정도 훈련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방백서의 기초에 보면 2022년도에 256회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와 그 여계에서 있었습니다. 한반도 영내만으로 보면 200회 이상이 이제 훈련이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보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훈련이 늘었다고 얘기한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북측의 표현이 사실이라면 1년에 500회 정도의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미 이제 2022년보다 군사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군사훈련의 양상 또 규모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어떤 실제의 위기를 계속 앞당기고 있다고 하는 진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저희 앞에 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민족공동위원회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한 부분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관련한 부분은 계속 저희도 또 해외 측과 또 북측과 계속 의논하는 가운데 민간 통일 운동의 노선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조직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논의하고 관련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압축적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아직 못 이룬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6.15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계속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